hurt me, you did several times. It hurts to admit that we're no different. I find it hard to commit, but you don't even try. Still I'm better with than without you. Oh, I'm on it, I want it, but why do you seem to call in your eyes? I can't tell if you're here or you're out there. Do you wanna be out there?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뭐 식상한 최고 연비 찍기 그런 거 말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최저 연비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4,027만원. 비싸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릴이 일반 2.0 가솔린 소나타 DM8하고 살짝 다른 모습이고, 이제 휠이 좀 달라요. 누가 봐도 하이브리드 차량 휠 모양이죠. 나름 스포티하게 빠진 모습이고, 휠은 17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폭은 215mm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솔라루프가 적용됐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로 통해서 배터리까지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쪽 오시게 되면 리어 같은 부분은 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적혀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조금 아쉬워요. 되게 너무 밋밋하죠.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어 스포일러 컬러가 이제 일반 소나타 DM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도장면하고 컬러 똑같아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언제나 연비가 잘 나오죠. 자, 제가 좀 탔을 때는 18.2 나왔어요. 좀 저도 막 밟았죠. 제가 막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리셋을 누적을 한번 리셋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리셋을 한번 하고, 자, 스포츠 모드 쫙 한번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좀 다양하게 또 연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스포츠 모드로 계속해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코나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최저 연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DM8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을 때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시승기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차 굉장히 안 나간다, 심각하게 안 나가요.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뭐 스포츠 모드를 한다거나 일반 하이브리드 에코 모드에서 막 가솔린 엔진을 힘있게 썼을 때 엔진 사운드가 어느 정도는 들립니다. 근데 막 소나타 DM8처럼 엔진 소리만 막 크고 차가 안 나가다 보니까 되게 이질감이 있었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선입견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이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딱 봐도 뭐 시트 색상, 그 다음에 이제 시트 가죽 재질, 나파 가죽이고, 딱 보이시죠? 누가 봐도 풀옵션이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 최초로 적용된, 전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죠. 태양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라루프로. 천장에 솔라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시면 햇빛이 막 있는 날씨에는 솔라루프에서도 배터리로 에너지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솔라루프 쪽에서 지금 배터리로 지금 파란색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에너지가. 그 뜻은 지금 천장, 차량 루프에 달려있는 이 솔라루프에서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로 충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시골집들 보면은 천장에, 지붕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차량 지붕에다가 태양열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년간 우리나라 평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1년간 최대 13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간 13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하루에 뭐 한 3.5? 대략적으로 한 3, 4km 정도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좀 멋진 기술력을 가지고 연간 1300km는 크게 와닿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솔라루프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128만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일반 파노라마 선루프를 하시게 되면 118만원. 그러니까 일반 파노라마 선루프랑 비교했을 때는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솔라루프 옵션이 좀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솔라루프 옵션은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로 나온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장 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랜저 IG랑 비교를 했을 때 전장 차이는 30mm 정도 나고 전폭은 5m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 옆에 세워놓잖아요. 실제로 뭐 제네시스 G80과 세워놔도 크기에서 안 밀려요, 소나타가. 그러니까 소나타가 너무 좀 뭐랄까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진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은 뭐냐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혼자서 탈 차량으로는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혼자서도 탈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이제 보통 패밀리카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아이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열에 아이들이 탔을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더 아이들한테 와닿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라루프 옵션은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128만원까지 주고 솔라루프 옵션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이 솔라루프 옵션도 판매량을 바라보고 내놓은 기술력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과시하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옵션, 그런 기술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주행을 해봤지만 솔직히 요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실제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보시게 되면 기술력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릴이 미세하게 다르고요, 그렇죠? 그릴이 미세하게 다르고, 리어 쪽 스포일러 색상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에너지 흐름도,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소나타 맨 처음에 DM8 나왔을 때 뭐 상품성 리뷰를 해드렸죠. 또 많은 조회수를 또 올렸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차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히 저 또한 신형 소나타 디자인,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응이 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나타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솔직히 젊은 연령층은 아니죠.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연령층인데, 지금 출시되고 있는 소나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개성을 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연령층을 소화하는 소나타 입장에서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선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모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완성도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장 길이가 4,900mm입니다. 엄청 4.9m예요. 엄청 길죠. 이런 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코너를 돌았을 때, 특히 고속에서 코너를 돌았을 때 차량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차량의 밸런스는 너무 좋은데 차량이 너무 안 나가서 차량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높은 출력을 내도 충분히 차량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물론 하이브리드 이 195마력이 뭐 아주 높은 마력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195마력으로 그러니까 전기와 가솔린 엔진과 전기를 함께 쓰면서 좀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만족감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 현대자동차에서 시승차 받아서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이나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타보세요. 진짜 만족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그런 건 있어요. 옵션이나 상품성,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인스피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만족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근데 하지만 가격이 좀 문제겠죠. 가격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27만원입니다 개 비싸죠.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비싸요. 욕 나올 정도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무리 새로운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4천만원까지 올라가는 소나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이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소나타를 타면서 필요 없는 옵션은 뭐냐면, 일단 솔라루프는 진짜 없어도 될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파가죽
굳이 나파 가죽까지는 제가 볼 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청바지를 많이 입는다거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시트 색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솔직히 블랙 컬러가 되게, 그러니까 물론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라면은 블랙시트가 가장 안전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지금 터널 아니에요. 터널 아닌데도 터널 안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숙하죠.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가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을 하잖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타이어에 대한 노면 소음도 거의 안 올라오고 풍절음도 많이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 진짜 EV 모드로 조용히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 줍니다. 실제로. 자, 중간중간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 느껴지는 부분은 고속에서나 저속에서도 브레이크가 저는 밀리는 듯한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또한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제동이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큰 이질감이나 그런 거는 느껴지진 않아요. 자, 브레이크 잘 써요. 잘 씁니다. 자, 동산길인데 이런 도로에서도 아주 민첩하게 잘 움직여주고 좋네요. 이렇게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은 정말 빨리 되네요. 배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주행했을 때 배터리가 2칸밖에 없었는데 지금 거의 90% 정도 충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은 확실히 좀 묵직해진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하체 세팅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단단해진 느낌? 하체 세팅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안 느껴져요. 시계에서 코너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칼 같은 코너링은 아닌데 고속에서 코너링을 돌았을 때 운전자가 뭐 몸이 많이 쏠린다거나 차체 밸런스가 깨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오르막에 잘 올라갑니다. 여기가 경사로가 꽤 심해요. 이쪽이 송추 쪽입니다. 송추 쪽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야, 올라가자. 그래도 오르막길은 잘 올라가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 소나타 갖고 오르막 올라왔으면 되게 힘겨웠을 것 같아요. 진짜로 160마력짜리 일반 소나타 DM8을 갖고 이 길을 왔다면 제가 봤을 때 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왔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이 완전 오프로드예요. 주차도 하기 싫어요. 주차할 때도 EV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 와중에 후방 카메라 화질 장난 아닙니다. 연비 보여드릴게요. 연비. 자, 연비 과연 대박 사건. 11.9 나왔습니다. 연비. 제가 지금 26km 동안 아시죠 여러분들? 계속 지금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했는데 연비 11.9 나왔어요. 좀 개인적으로 한 12 후반 정도, 12, 13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1.9 나왔습니다. 최전 연비 도전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녀석을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스피커는 옵션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겁나 좋아요. 스피커 옵션 보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스 스피커 뭐 유명하죠. 그래서 사운드는 스피커는 옵션 꼭 넣는 걸로 깜빡이 꼭 켜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최저 연비도 찍어봤죠. 최저 연비도 찍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반자율 주행을 켜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할 겁니다.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이 녀석은 연비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지,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사람이 컨트롤하게 되면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더 똑똑한지, 아니면 이 기계가 이 반자율 지가 알아서 이 녀석이 더 똑똑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나타 DM8 가솔린 모델에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HDA까지 적용이 되면서 고속도로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줄여주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죠. 자, 과연 일단은 이제 IC를 막 진출했어요. 요건 뭐 비싸. 자, 일단은 다시 누적 정보 연비를 이제 세팅을 하고요. 자, 100까지 맞췄어요. 자, 현재 반자율 주행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HUD에서도 나타내주고 클러스터에서도 아주 좋은 그래픽으로 현재 지금 반자율 주행 모드의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차선은 굉장히 잘 잡습니다.
차선은 정가운데로 아주 잘 주행이 되는 모습이고, 제가 바로 전 시승차였죠. 호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반절 주행을 했을 때 차량 자체가 살짝 우측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좀 정체가 있다 보니까 EV 모델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차량이 약간 좀 운전을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살짝 반응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절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자 지금 차량이 이렇게 이 부분 같은 터널에서는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저분은 지금 깜빡이를 켜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인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보시면 여기 핸들 버튼이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차량이 스티어링 휠만 알아서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손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악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만 운전자가 밟아주면 되고요. 핸들은 알아서 조절하는 버튼. 이 기능이 굉장히 의외로 편안할 때가 많아요. 코 팔 때, 특히 코 팔 때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좀 번외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은, 요즘에 소나타 DM8 정말 많습니다. 거리에 정말 많이 보이죠. 뭐 디자인이 뭐 이상하다, 별로다 하지만 그래도 거리는 여전히 소나타, 새로운 소나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지금 계속 반절 주행을 키고 가고 있는데, 연비 보세요. 연비 지금 거의 13km 정도 반절 주행만 키고 왔습니다. 반절 주행 모드를 하고 나서 연비 리셋 했기 때문에. 근데 연비가 33.4.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는 정말 좋지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좀 불리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순식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량 인식 자체는 도심에선 유리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좀 불리하다. 고속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디젤 차량이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편견을 닿게 부순 듯한 그런 차량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심과 주행을 정말 섞어서 했을 때 발크 컨트롤로 인해서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오게끔 노력을 안 해도 18km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최저 연비를 찍기 위해서 정말 스포츠 모드로 막 주행을 했어요. 하지만 근데 일상에서 그렇게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출시된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나타 라인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2.0 가솔린 모델을 출고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시게 되면.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소나타는 패밀리카라는 목적성, 패밀리카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가족들끼리 이 차량을 탔을 때 오히려 터보, 센슈어스나 일반 2.0 가솔린 차량보다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천만원, 4,02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만한 옵션, 공간, 이 정도의 기술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좀 차량의 대안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죠? 4천만원대 뭐 수입차로 가게 되면 4천만원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엔트리급만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소나타라는 네이밍을 빼고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을 4천만원에 소유할 수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혜택이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나타 라인업 중에서 가장 사고 싶은 모델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소나타 남은 거는 이제 센슈어스죠. 센슈어스도 조만간 시승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한번 잘 타보고 나서 센슈어스도 한번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